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그 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 수원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인재 산실인 이곳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생들, 연구자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열흘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산 제 사무실이 아니라 평택의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손님을 모실 때는 원래 제일 좋은 것부터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정상과 대화를 하면은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BTS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전 세계 자랑하고 싶은 넘버원이 바로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 캠퍼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방문지로 보여드리고 저도 거기서 처음 만난 것입니다. 가보니까 이 노광 장비 네덜란드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고 미국산 이런 장비들도 많이 있더군요. 하여튼 저는 취임 이후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부터 늘렸습니다. 오늘 반도체 전공 학생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여러분의 반도체 전문가 선배입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 우리 이종호 장관으로부터 반도체에 관해서 공부를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는 이종호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상대로 반도체 강의도 했습니다. 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강의를 했느냐? 이거는 과기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우리나라의 주력 전략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우리 과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에서 강의를 한번 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AI,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3대 소위 미래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도 핵심 자산은 반도체입니다. 퀀텀조차도 바로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기술로서 소형화하고 이 퀀텀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최첨단 무기 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미소가 이런 전략 무기 체계를 가지고 엄청나게 경쟁한 거를 여러분도 뭐 다 들어서 알고 계시거나 그 시절에 학교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결국 미소의 전략 무기 체계 경쟁은 바로 반도체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주력 수출 산업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도 반도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거기만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은 설계 기업, 디자인 기업, 후공정 또 R&D 시설까지 모두가 들어서게 되고 거대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만드는데 먼저 건설 인프라 수요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는 엄청난 양의 공업용수와 전기 공급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은 반도체 이런 파운드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국가의 정상들은 저보고 그래요. 한국의 반도체 이런 기업들한테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이런 좀 파운드리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라인 하나 까는데 공업용수가 어느 정도, 전기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에 원전이 몇 기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라인 하나에 원전 1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라인 하나에 인구 140~50만이 쓰는 전기가 필요한데 공업용수와 전력이 그 정도 공급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입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인지 이걸 하고 있는 나라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양의 전후방 이런 관련 효과, 전후방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1, 2, 3차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가 뒤따르면서 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전후방 이런 이런 동반 투자 효과가 생겨서 우리에게 이런 일자리가 생기는 건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들은 이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과거에는 자기들이 파운드리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설계 중심으로 하고 뭐 일본, 한국 뭐 이런 데다가 파운드리 만들고 자기네는 물건을 사가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자기들도 이걸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또 고용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만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한 18만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바로 이 팹에서만 7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디자인, 후공정, 부품, 소재 분야 협력 기업 매출도 약 200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재들이 이 분야로 몰려들어 와야 합니다. 벌써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 이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가 뭐가 있죠? 전쟁이죠. 전쟁이 벌어지면 현대 전쟁은 총력전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씁니다.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 라인이 7개가 있습니다. 이 기흥에 이 반도체 라인을 깔기 위해서 이 전력 이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은 이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간 좀 오늘 반도체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이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올해 반도체 투자세 공제를 올해 이제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을 시켜서 앞으로 투자세 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요 다 사업하는 데입니다. 이 세액 공제 해줘가지고 세수 감소 되는 거를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죠.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거를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에 퍼주기 해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거냐. 결국은 이거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품의 국제 분업 체계에 있어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최첨단 제품은 이런 복잡한 국제 분업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에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의 모든 소부장과 기술의 이런 그 공급망 그 라인에 있어서 국가 간의 그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안보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또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데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네덜란드와 작년 말에 칩 얼라이언스를 맺었습니다. 양국이 함께 자기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서로 중요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적을 놓고 함께 대응하는 것도 동맹이지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핵심적인 정보 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입니다. 여기 계신 반도체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공학과, 물리, 화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 이런 기초과학을 포함한 이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야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뭐 기계 사는 게 R&D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과 연구자들을 더 우수한 인력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R&D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용산의 국가안보실에 원래 1차장, 2차장만 있었는데 그래서 외교안보와 국방안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경제안보와 이런 첨단 기술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수석도 곧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산업의 어떤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아주 비싼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산업 구조가 돼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른 나라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교육, 과학기술, 산업, 외교정책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 기술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각 대학 반도체 전공 학생들 또 현장의 반도체 관련 기업인들께서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께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양 부처가 협업으로 마련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오늘 제3차 민생토론회 주제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세계 시장 현황입니다.
우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 2위입니다. 반도체는 11년 연속 수출 1위이고 GDP 기여도도 10%등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보면 우리는 18%를 점유해서 세계 2위로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클러스터 간 전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경기 남부에 위치한 우리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 밸류 체인의 이 집적이 지금 되어 있고 예정돼 있는 622조의 투자가 완료가 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이자 최첨단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가 클러스터의 완성을 위해서 반도체 인프라와 투자 환경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습니다. 용인의 신규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 기술과 반도체 예산도 확대하는 등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민생을 살찌우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패블리스는 판교의 집적 단지를 구축하고 연간 8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정책 금융을 활용해서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는 테스트베드를 신설하여 신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해서 국내 경쟁력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순방으로 구축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강국들과의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에 우리 이 산업의 이 강점을 키워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과 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격차, 신격차 기술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판교에서는 저전력 AI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경쟁국의 최고 기술 대비 2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10배의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우리 국가의 디지털 핵심 인프라인 K-클라우드에 적용해서 K-클라우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실리콘 반도체 대비 전력 효율이나 내구성이 뛰어난 화물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업을 위한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기술과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는 앞으로 차세대 그 집적 회로와 소자를 개발하고 매년 1,000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팹들을 연계해서 모아팹을 구축하는데 우리 산업부하고 협력을 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 모아팹을 개선을 해서 회사에서 하기 어려운 미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탁월한 인재를 키우고 지식을 창출하는 국제협력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 15만 명 이상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서 인재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만 1,000명 이상의 학사급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3,700명 이상의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올해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국 대비 차별화된 프로그램인 마이칩 제작 지원을 통해서 학부 3, 4학년 대학원생들이 직접 설계한 집적 회로를 공공팹에서 무상으로 제작해서 그들에게 줘서 학생들이 직접
측정,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 이 지원을 6배 확대해서 더 많은 인력이 우리의 시스템 반도체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민생입니다. 총 37기 팹이 완성되면 민생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346만 개를 창출하고 650조 원의 생산 유발과 함께 소부장, 팹리스트와 같은 이 협력 기업들도 204조 원 규모의 매출을 증가하여 우리 민생이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장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산업 관련 각계를 대표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진훈 사무관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과기정통부의 배진훈입니다. 오늘 토론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문을 시작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민생 효과, 그리고 반도체 초격차 기술과 혁신 인재 육성까지 세 가지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발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가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발언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해 주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소식은 산업계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산업계 측에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오늘 토론의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발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 맞은편에 손 드신 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SML 코리아 대표이사 이우경입니다. 우선 대통령님을 매달 저는 뵙습니다. 지난달에도 네덜란드에서 뵙고 이번 달에도 뵙습니다. 다음 달에 어서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달 뵙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대통령님과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큰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매달 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뭐 앞에 제가 드릴 얘기를 쫙 준비를 해왔는데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해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좀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관님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 뭐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 뭐 앞에 얘기는 다 빼고요. 정부에 드릴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EUV라는 ASML에는 EUV라는 장비가 굉장히 첨단 산업에 쓰여지는데 도입 초기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고압가스 관련 규제 법안이 있었는데 아직도 다 이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규제를 개선해 주시고 이런 모든 부분에 정부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개선할 부분이 많고요. 새로운 규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 ASML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국왕님과 함께 저희 ASML 본사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때 그 12월 12일 날 외국 정상으로서는 저희 ASML의 최초로 대통령님께서는 차세대 하이엔의 EUV 장비를 시찰하셨습니다. 클린룸에서 이날 저희 ASML은 삼성전자와 한국의 공동 연구소 설립 그리고 SK 하이닉스와는 ESG 관련된 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ASML은 앞으로 그날 정부를 대통령님께서 또 많은 힘을 써주신 이 두 가지 MOU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에 협의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 간 MOU를 체결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반도체 기술 인력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양국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언 감사드립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처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발언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제 맞은편의 여성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 신승아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이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3가지 소재에 대해서 한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발표는 반도체 국제 분업 체계와 공급망을 깨트리고 이 소재를 무기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매우 감사하게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현재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 무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소부장 국산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과 이 산학연의 노력에도 현재 대략 장비가 20%, 소재 50%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부장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는 이 우리나라에는 소부장 신제품의 양산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SK 하이닉스가 함께 손을 잡고 126만 평 규모로 구축하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 내에 이런 소부장 사전 검증 플랫폼인 미니팹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니팹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중으로 본 예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 과제인 미니팹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미니팹 이외에도 이 소부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대규모 산업 단지입니다. 이 많은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되고 이 클러스터와 지역 주민을 위한 도로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 지역 민생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일본, EU 등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상당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보조금 지급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깊은 다운턴을 지나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이 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반도체가 다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이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젊은 인재 대표로 참석하게 된 김경윤 상무입니다. 오늘 자리가 학교인 만큼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반도체는 지금 2가지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의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최신 AI 기술은 하드웨어 성능이 전체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더 좋은 GPU, 더 좋은 메모리를 선점하는 경쟁에 뛰어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희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삼성전자에서도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까지도 많은 투자와 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뉴스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나 약대에 진학하는 일이 많다고 하고 있고 또 공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조차도 의대로 전향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국가의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힘에 매료되어서 반도체를 지원을 한 거고 아직까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공부하시는 많은 학생 여러분, 저는 이 분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젊은 반도체를 전공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에서 발언해 주셨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반도체 기업에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국가 산단 조성이나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셨는데요. 우리 국토부 관계자분께서 국가 산단 조성과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최임락입니다. 국토부는 산단 조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바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장관이나 차관이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계 부처라든가 지자체, 산업계 인사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용인 산단 관련해서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좀 전에 대통령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지만 용수 전력 문제였습니다. 하루 80만 톤에 이르는 용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10기가에 이르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범정부 추진 지원단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물론 이제 수많은 실무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산자부라든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라든가 설계 용역 통합 발주, 그리고 산지 농지 전용 관련해서 사전 협의하는 것도 논의를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 산단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에서 2030년 폐 가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26년 말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산단 조성 절차에 비하면 최소 3년 이상 단축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그리고 보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산단 조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배후단지 조성이라든가 연계 교통망 이런 것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부에서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발언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유소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2년부터 반도체과에서 근무를 시작해 지금 약 1년 6개월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 작년 3월, 7월에 이어 오늘이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반도체 세 번째 회의입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대통령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세액 공제 확대,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킬러 규제 철폐 등 우리 반도체 업계가 염원하던 많은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TSMC의 경우 24시간 3교대 체제로 이른바 불이 꺼지지 않는 공사장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적기 조성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는 산업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한몸처럼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마침 지난달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삼성전자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건설에 투입된 현장 인력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하루에만 수만 명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곧 민생이다. 이게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반도체과를 비롯해서 정부도 불이 꺼지지 않는 정부가 되어서 우리 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가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민생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소개됐던 것처럼 생산 유발 650조 원, 고용 창출 346만 명은 정말 엄청난 경제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환호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지역 주민분 계시다면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오른편에 계시는 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용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 조면희입니다. 그동안 그 용인시는 그 각종 규제로 인해서 수변구역, 군사보호구역, 또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규제를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사실 개발이 많이 제한돼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반도체 정부와 우리 시에서 반도체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우리 용인 시민들은 이제 용인 동부권 남부권에도 천지가 개벽하는구나, 이런 아주 그냥 좋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용인 특례시에 그 투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용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그 자긍심과 뿌듯함도 느끼고 있고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그 이번에 그 이거 그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반응 원하는 거는 우리 그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도 풀리고 용인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동안 많이 저하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잘 돼서 용인 시민들의 삶도 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 용인시에 그 반도체 도시 그 결정이 난 다음부터 용인시와 소상공인 및 그 점포주들의 그 생업을 바꾸거나 휴업, 폐업 또 이런 그 전향할 수 있는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좀 그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또 앞으로 그 다가올 그 용인의 미래 아주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지금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도 용인 그 시장 통해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뭐 대통령님 미리 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많은 그 인력 창출이 되는구나 이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시고 저는 사실은 그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잘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용인시의 그 시장통이나 그 서민들의 바람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과 열끈 놓지 않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 하나 이제 그 용인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인근 도심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왔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분양도 많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별로 이제 그렇지 않고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이제 우리 용인시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뭐 그 주거라든가 또 교육 또 교통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발전을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이 용인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반도체의 산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확충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그 교통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돼야 우리 그 물론 뭐 우리 저기 계시는 이상일 우리 용인시장님께서도 열심히 그거를 다 하시겠지만 그 중앙 정부에서도 이걸 좀 잘 챙기셔가지고 교통의 어떤 그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하면 용인 하면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용인 반도체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잘 조성되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학생분들 중에서 한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발언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제 옆에 계신 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재학 중이고 그 반도체 특성화대학 소속되어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반도체라는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직업적 특성인데 일단 축적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 수요자가 원하는 그 설계를 이제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즐겁게 직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를 선택하기 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AI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AI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이제 반도체 산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와 또 이제 저와 같은 이유로 이 분야를 선택한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적 반도체 산업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가 클러스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습 지원 또 장학 혜택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 방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김경윤 상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좀 이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반도체 산업 강화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을 해주시면 좀 더 이제 반도체 인재들이 확충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상적인 반도체 엔지니어의 모습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동승하고 또 나아가서 그런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저는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다양한 국가적 지원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그 롤모델 분들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과 학생분들도 우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장관님께서 우리 메가 클러스터의 민생 효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EU는 반도체 법을 제정을 해서 이 제조 기업들을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뿐만이 아니라 설계기업, 소재, 장비 기업들까지 묶어서 이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다행히 지난해 우리나라도 대통령님의 정말 과감한 결단으로 이 360조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조성을 함으로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초석을 갖추었습니다. 저희 산업부는 임기 내 세계 최고 메가 클러스터 핵심 기반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지키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 50대 기업 10개, 그다음에 패블리스 또 한 1조 규모의 이 매출 기업 한 10개를 육성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우리 민생과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는 우리 민생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사의 각오로 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속도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클러스터를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오늘 강조해 주신 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첨단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조속히 반영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초격차 기술과 혁신 인재 육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핵심 기술과 우수한 인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최근 AI 반도체와 관련된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I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에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발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 오른편에 손 드신 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레라는 스타트업에서 대표 및 CTO를 맡고 있는 주광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요새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인데 정부에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주셔서 국내에서 유니콘을 향해 가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고 생태계가 생겨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와서 이제 모두 발언을 들어보니까 대통령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신 게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AI 반도체가 진짜 경쟁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오픈 AI, 챗GPT 같은 그런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수천 수만 개의 반도체를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도체 하나가 잘 동작하게 만드는 건 반도체의 영역이지만 그 수천 개의 반도체를 똑똑하게 잘 동작하게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하드웨어 인력보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이 AI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진짜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지지 못했던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해서 진짜 세계 1등이 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 한 70명 정도 되는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 8월에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제 한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받기도 했고, 특히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에서 이건 정말 확보해야 될 기술이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로 참가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도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 분야에 저희가 해보니까 고급의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 아마 다른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R&D 인력이 대학 중심으로 좀 잘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진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이제 그 결과로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인생에 기여하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많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앞서 발표하셨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서도 반도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성균관대에서는 수많은 반도체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발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 첫 줄 끝에 계시는 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에 있는 권석준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지정학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국가 전략기술 및 핵심 산업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제도를 완비해 오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여 지난 2023년부터 전문 반도체 인력 양성 및 핵심 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R&D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성균관대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산학연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민생 활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 R&D 클러스터로 생각할 수 있는 일명 R&D 사이언스 파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성균관대학교 역시 서수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인근에 있는 약 10만여 평 부지의 식물원 부지를 활용하여 정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 부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중심으로 형성된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K 반도체 밸리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아이맥 그리고 미국과 첨단 전략 반도체 협력을 맺을 수 있는 한국형 NSTC,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국빈 방문을 다녀오신 네덜란드의 ASML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전문 기관과 적극 글로벌 협력을 맺음으로써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협력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R&D 사이언스 파크는 좁게는 경기 남부 권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K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리적, 산업적, 그리고 인재 양성의 핵심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1만 6천여 명 규모의 신규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1조 6천억 원 이상의 신규 경제 파급 효과 창출, 그리고 200여 곳 이상의 국내외 반도체 전문 기관들과의 글로벌 협력을 통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AI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그리고 다양한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포괄하는 수많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전 주기적 R&D 지원에 아낌없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폭적인 정책 지원 및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 반도체가 이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성장 엔진을 갖출 수 있도록 성균관대학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분야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저쪽 끝에 손 드신 분,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양자정보연구단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정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반도체 분야에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제 양자기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그런 기초 원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양자기술이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에서의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반도체 산업과 양자기술과의 어떤 융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양자 분야가 예전부터 존재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 더 이렇게 부각을 받고 차세대 기술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예를 들어서 리소그래피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착 기술, 에칭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돼서 현재 이제 양자 소자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양자 기술이 이제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소자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기술에 이런 반도체 공정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큐비트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아주 정밀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공정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자 기술에도 이런 공정들이 굉장히 중요함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중요성을 파악을 잘 해주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자팹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양자 분야에서도 이런 반도체 공정이 활용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양자 기술 분야와 이제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양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도 같이 이제 연계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이 양자 분야가 포스트 반도체 어떤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최신 이런 반도체 공정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양자 산업에도 글로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반도체 산업이 연계된 양자 기술에 관련된 이런 일자리들이 좀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고급 인력들이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런 최신의 양자 기술 분야에도 더 많이 이제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반도체 산업계와 양자 기술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조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정부 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지역 민생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살찌울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곽희정 통부 장관님, 저희 우리나라의 반도체 최고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이 잠재력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세 분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레 조 대표님 말씀에는 그 AI 반도체와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그 AI 반도체는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했던 바로 그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성능도 높이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를 대폭 줄임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뭐 지능형 CCTV나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미래의 또 먹거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 분야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AI 반도체 하드웨어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적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작년 연초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전력 AI 반도체는 정말 그 국가의 디지털 핵심 인프라인 K 클라우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높여서 또 많은 곳에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 K 클라우드의 사업을 위해서 약 이제 1조 원 규모의 예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권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게 그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하셨는데요. 이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함으로 해서 거기서 개발된 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환경 조성이고 여기에는 이제 또 많은 또 규제가 있을 텐데 관계 부처와 협력을 해서 그 규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R&D 협력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수원의 어떤 민생 경제의 어떤 발전, 수원에서 더욱 나아가서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양자 과학 기술에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팹 조성 지원하고 뭐 생태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양자 과학 기술은 우리나라에 정말 앞으로 좀 더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혁신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와 또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생태계 중에서 양자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팹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미래인 학생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수한 인재가 없다면 탁월한 기술도 탄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분들께 발언 기회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원자 계실까요? 네, 제 바로 뒤에 계시는 학생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지한이라고 합니다. 발언의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칩 서비스에 참여했던 경험과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반도체 설계를 하고 싶어서 전자공학과에 지원을 하였는데요. 근데 학부생 신분으로 경험을 해본 결과 반도체 설계라는 것이 좀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많은 학부생 분들도 이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러던 와중에 마이칩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가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칩 설계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칩 서비스에 참가해서 각 과정에서의 이제 진로를 고민해 본다면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학부생들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것의 연장으로 제가 건의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마이칩 서비스에 수용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완성할 다양한 디자인들과 경험을 나눌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경험을 보존할 게시판과 교류회를 열어주신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 범위의 확대입니다. 제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설계를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반도체 설계에 입문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자원들이 정말 다양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감사하게도 마이칩 서비스에서 가장 까다로운 PDK를 확보해 주시고 칩 생산을 위한 팹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칩을 설계하려고 보니 설계와 검증을 위한 EDA 도구나 FPGA와 같은 추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신다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설계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프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칩 서비스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더 희망찬 비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이칩 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학생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설레임과 포부가 느껴져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이제 마지막 한 분 정도의 말씀만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마지막 한 분만 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지원자 계실까요? 네, 저기 두 번째 줄 끝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료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가 정부 프로젝트에 지원을 받아서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에 1년간 박사후 연구원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이맥에서 느꼈던 점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고 하나 이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아이맥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첨단 패키지 분야를 비롯해 반도체 기술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고 잘하는 연구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력을 갖추고 최신 연구 동향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아이맥으로 진로를 정하게 됐습니다. 아이맥 내부에는 PTW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SML, 인텔 등의 반도체 초인류 기업들이 참여하는 내부 성과 발표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좋은 연구 성과를 얻게 되어 PTW 행사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행사에 참여한 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들으면서 선도되고 있는 최신 연구 동향들을 직접 접할 수 있었고, 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세계에서 모인 반도체 연구자들과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 연구 결과에 접목시켜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연구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이맥에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연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인 연구자들은 충분히 실력 있고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다양하고 좋은 기회들이 쥐어져서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찬스가 열린다면 그 역량을 글로벌한 무대에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첨단 패키지 분야는 굉장히 미래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면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듣다 보니 교육부나 과기정통부에서는 어떻게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교육부 담당자분께서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인재양성 지원과장 정상은입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반도체 산업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재양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의 걸림돌로 작용한 대학 정원이나 교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 개선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우수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한 전공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하게 되었고, 반도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제도 개선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지하은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실험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대학들이 좀 더 현장 전문성 높은 교원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과 같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범부처가 협업해서 15만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목표 달성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길러낸 인재가 반도체에 필요한 산업 분야에 실제로 진출해서 그 산업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인재 양성 정책의 진정한 쓰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큰 틀 안에서 인재 양성 정책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돼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랑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대학과 학생들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은주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마이칩 서비스와 아이맥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보다 더 많은 분들께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한 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칩 서비스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학부생들에게 칩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앞서 장관님께서 발표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 서비스 규모를 6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또 지하은 학생분께서 너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그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올해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의 경우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 연구자들이 이 세계 무대에서 폭넓게 소통하고 그리고 또 세계 우수한 연구자들과 원하는 그런 연구를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 연구와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그리고 EU 집행위와 함께 협업을 해서 공동 펀딩 방식으로 국제 공동 연구도 착수를 하고 그리고 한미,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도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뒤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맥에서의 그 좋은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이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 크레이츠와도 협업을 해서 이제 그 글로벌 팹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착수를 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일본이나 아니면 영국 등의 주요국과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이제 산업부, 교육부 등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반도체가 좀 더 이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연구자분들 그리고 기업분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밑거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정말 다양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논의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반도체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크게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이 통찰력 있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는 우리가 공과대학의 뭐 기계공학과, 금속공학과, 또 전기공학과, 화공과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그 학생들이 많이 몰렸고 한 70년대 한 중반부터 전자공학과의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 그야말로 공대에서 가장 그 인기 학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반도체 때문인 것이죠. 이게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종합 그 공학이기 때문에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또 그 기계공학이라든지 또 이런 금속공학, 뭐 이런 전기공학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집약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반도체만 연구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죠. 과거에 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를 이용한 그 회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집적화가 점점 진행이 돼서 초집적 회로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칩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70년대 한 중반부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그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시에 아마 서울시 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한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게 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이런 고집적 회로가 이제 칩으로 바뀌어가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그 물량을 수주받아서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우리가 한번 구군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64K DRAM 성공했다고 그래서 막 국민들이 정말 어디 뭐 월드컵 4강 든 것처럼 기뻐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어떤 이 초격차 기술 우위에까지 지금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게 돌이켜 보면은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 반도체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기회를 창출해 줬는지 우리가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얼마나 될지 잘 생각이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 한 40년 전, 50년 전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뭐 그 전에 어떤 기계공업, 뭐 화학, 중화학공업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많은 그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린 것도 있지만 반도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면서부터 뭐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일찍이 또 뭐 선진국의 미국 그때 유학을 갔다가 미국의 뭐 베린이 뭐 인텔이니 이런 데 근무하다가 그래도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후배도 가르치고 여기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공과대학이나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후진을 양성하고 이렇게 우리 반도체 산업을 키웠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당시의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줬는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까 우리가 제가 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그 광범위한 전후방 어떤 경제 산업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부분의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의 그 민생을 살찌우는 산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우러러봤던 소니의 창업자 무리타 아키오 씨가 쓴 자서전인데요. 소니 스토리라고.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태평양 전쟁 때 해군의 통신장교로 가서 그 하사관들하고 같이 이제 항공모함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통신 기술자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이제 패전을 하고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일본 중석이라는 회사가 미쓰비시보다 월급을 6배를 더 줬답니다. 거기를 이제 다들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거기를 가려고 생각을 했고 집안의 어른들도 야 그렇게 월급 많이 주는데 가서 좀 잘 좀 살아라 이랬는데 자기하고 같이 통신 기술자를 했던 그 이제 부사관들이 우리 한번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해 봅시다 해서 정말 조그만한 어떤 그 사무실 하나를 열어 가지고 고생 해가면서 이제 이런 소니를 그야말로 이제 직접 회로를 이용한 기기를 이제 만들고 납품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소니라는 대기업을 일군 그 책을 보고 이 정말 그 미래 세대가 가져야 될 젊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 정신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하여튼 우리 많은 그 다양한 분야, 전자공학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한 과학의 연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의 도전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 대학, 국가가 함께하는 도전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지만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국가 간에 또 그 연대도 해야 되고 또 국가와 기업 간에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에 이런 그 연대와 이 협력 정신이 갖추어져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그 ASML을 가 보면서 느낀 점은요. 거기 직원들의 국적이 60개국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협력업체 한 300개 정도의 국적이 한 60개국이 됩니다. 뭐 거기 벨기에의 아이맥도 있고 독일의 자이스도 있고 뭐 이렇지만 하여튼 뭐 전 세계 60개국에서 이 60개국에 속해 있는 협력업체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국가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이 ASM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보고 역시 그 개방주의와 어떤 이 국제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과학과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그 IMEC에서 일을 1년 해봤는데 좀 이런 국제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그런 국제 교류와 국제 공동 연구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짤 때 금년 예산에 R&D를 조금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뭐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여러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이런 첨단 산업이 구축이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